오케이. 674번 보도록 하죠.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래프 그리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숨겨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래프 자체에서 보면은. 그래프 왜냐하면 도형의 성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3에서 한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가 있다. 이때 정삼각형 ABC의 외심이 원점 5일 때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뭐 쓰는 거냐면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것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 자, 어떤 삼각형,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높이를 h라고 얘기하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얘기한다면 이 h 값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a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는 얼마 나오냐면 4분의 루트 3a 제곱 나옵니다. 이런 공식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보면 공식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세요, 넓이 구하세요 라는 것들이 나오면 한 변의 길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A가 4,3인데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 BC가 약간 삐뚤어져 있죠, 보면요. 그러니까 위치가 정삼각형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위치가 좀 가름하기 힘들 정도로 좀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 지금 보면. 그럼 이때 뭘 가지고 찾냐? 분명히 뭘 가지고 찾겠어? 뭘 가지고 찾아야 돼? 이 외심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겠죠, 보면요. 맞아요? 외심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란 말이야, 보면. 그럼 여기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외심까지 선을 그어.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자, 정삼각형 제가 설명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전부 다 같다라고 얘기했죠,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연장선을 쭉 그어줬을 때 얘가 무슨 선이 돼야 돼? 중선이 돼야 돼요, 보면. 그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무게중심이 되는 선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 의미를 알았으면 얘가 이제 무게중심이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5가 나오겠죠, 보면? 그럼 여기 B가 2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 2분의 5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찾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죠, 이런 거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죠. 자, 또 다른 거 있나요? 675번이요. 다음 거네요. 자, 여기 이거 아주 고전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거 봤던 문제고요, 보면. 얼마 안 된 문제인데 고전 문제란다. 자, 그림과 같이 이게 5가 있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20km 떨어진 지점에서 두 자동차 A, B가 일정한 속도로 O로 이제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A는 매분 4km, B는 매분 2km의 속도로 움직일 때 두 자동차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신 것은 A분이다. 그때 거리는 Bkm이다 라고 돼 있어. 이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쉬운 건데,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X 이거 없습니다. Y 없습니다. 여기 도로로 표시돼요. 진짜 도로로. 그 여기 문제, 여기도 이제 뭐로 도로로 표시돼. 그때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 도로 만나는데 뭐라 하죠? 교차하는데. 교차로를 하죠, 보면요. 여기 교차로가 주어져 있어, 보면. 그때 이 두 자동차가 남쪽으로 20km, 얘는 서쪽으로 20km, 아니 뭐야, 서쪽으로 뭐 2km, 남쪽으로 4km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보면. 그때 두 녀석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질 때는 움직인 지 몇 분 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딱 보면 뭐가 주어져 있어? 얘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다? 야, 함수라뇨. 함수라뇨. 이게 좌표 평면에서 푸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 좌표 평면. 좌표 평면. 그럼 은서야, 이게 지금 이게 이 점 A가 지금 이쪽으로 계속 뭐 하고 있어? 이쪽으로 계속 뭐 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하고 어느 쪽으로? 점 A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되고 있지? 아니 나와 있는 거 점 A는 왼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점 B는요?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뭐라고 한다 했지? 동점이라고 얘기한다 했잖아, 보면. 그러면 내가 동점 문제 풀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 좌표화를 시키라고 얘기했어. 좌표화. 그러니까 좌표화를 시켜주는 문제야. 근데 되도록 미지수는 몇 개?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보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 얘는 어떻게 위치 나타낼 수 있지? 점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점 P라는 녀석이를 이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무조건 좌표화를 문제를 이제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보면. 좌표화.
자, 그럼 이때 점 A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점 A 처음 위치가 얼마예요? 20이라고 본다면은 그지? 20이라고 본다 왼쪽으로 얼마씩 가고 있어? 4km씩 가고 있단 말이야 분명. 그러면은 1분당 4km로 가고 있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보자. A분 후에라고 했어 지금 보면. 그럼 A분 후에는 얼만큼 갔을까? A분 후에는 4A만큼 갔겠죠. 1분당 4만큼 가잖아. 그럼 A분 뒤에는 4A만큼 가겠죠. 왜냐하면 2분 뒤에는 8, 3분 뒤에는 12, 4분 뒤에는 16 갔을 거니까 분명.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일단 얘는 지금 X축 위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Y좌표는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죠 보면. 그 다음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4 마이너스,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얘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 여기는 양수, 얘는 뭐? 음수 쪽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분명. 그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마이너스 4a라고 적을 수 있어.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 20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분명. 그래서 20 마이너스 4a라고 둘 수가 있게 된가? 자, 그럼 점P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겠죠? 왜냐면 Y축 위로 움직이니까. 그럼 점비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0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얼만큼 2A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좌표화를 두게 됩니다. 자, 이때 가장 가까워지는 거 거리 찾으라는 거죠 지금 보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니까 루트 얼마 나겠어? 루트 20 마이너스 4A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2A의 전체의 제곱 A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A 범위가 들어가는데 2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 풀 때 표준형 가지고 최대 최소값 찾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었지. 그게 범위야 보면. 범위, 정의역, 그러니까 범위 x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얘는 범위가 뭐가 되겠어? A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제 꼭 적어줘야 되는 거야, 보면. 음수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보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만 찾아주면 됩니다. 마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16A, 그 다음에 4니까 20A 제곱 나올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20A가 나오겠네 보면. 그 다음에 플러스 400, 400. 그래서 800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20 묶어내주시면 뭐가 되겠어? 20 묶어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6A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되겠네 보면.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얼마? 180이 나와야겠죠 보면요. 표준형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180 나오니까 얼마가 되겠어? 6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보면. 그러면 몇 초일 때? 몇 분일 때? 3분일 때 전체가 얼마? 루트 620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숫자도 좀 크다라고 싶으면요. 그냥 20 전체 묶어낸 다음에 밖으로 빼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최대값 찾으라고, 이게 최소값 찾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620이라고 해요. 루트 빼먹고. 그럼 그냥 틀려버린 거야.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를. 루트 빼먹고 620만 답 적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 풀면 내가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야 보면. 설명을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그 계속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가 보면. 되겠나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스텝 2. 네. 마이너스 120A. 여기 80. 맞죠? 여기 얼마야? 160. 그리고 240이네요. 240. 계산 잘못했어요. 뭐 어때서 뭐? 뭐 감사해요. 12, 6 나오겠네요 보면. 그럼 720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 나오겠어? 80 나오겠네 보면. 똑똑하네요. 훌륭해요. 뭐야 이거 잠깐 36. 맞지? 720 그러면 36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수티 시간 계속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이제 직선하면서도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안 했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마저 복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평면 좌표 들어와서 맨 처음에 했던 게 뭐가 있죠? 복습. 평면 좌표 맨 처음에 뭐 했어요? 두 점에 관련된 거리 찾는 문제들을 했었죠, 보면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이런 거 있었죠, 보면.
자, 여기 점 A와 점 B가 주어지는데 이 점들은 주어져 있는 점이야. 그때 점 P가 자기 마음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x, y라고 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 찾는 문제가 처음에 나왔었죠. 얘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였는데 이렇게 풀면 문제가 되게 쉬워.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해서 루트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c-x 제곱 플러스 d-y 제곱 돼 있으면 이게 a, b에서부터 x, y까지의 거리. 얘는 c, d에서부터 x, y까지의 거리. 그럼 이게 지금 뭘 뜻하는가? 점 A, B, 그 다음에 C, D, 점 B. 그러니까 이것까지 거리, 이것까지 거리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이렇게 하면 모른다는 거야, 보면. 되게 웃긴 얘기들이죠, 보면.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있을 때가 있었지 보면. 그래서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점 A까지와 점 B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나오는 문제. 얘 같은 경우도 이 P가 이제 어떤 점이 돼버려? 동점 돼버리지.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금방 이 친구 같은 경우 미지수 하나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뭐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 하나로 표기가 되니까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주는가? 그 좌표화를 시켜주게 되는가 보면. 그래 X축 위를 움직이니까 Y좌표는 얼마? 0. X좌표는 뭐 A라고 둔 다음에 거리 같다고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Y축 위의 속도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난이도 올라가는 게 뭐였어?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었죠, 보면요. 그 직선 같은 경우도 Y 이꼴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n이라고 돼 있으면은 X값이 t가 나오면 Y값 얼마 나와야 돼? mt 플러스 n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해서 풀었던 문제들이 있고 보면.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대칭하는 문제, 대칭점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보면요. 자, 그래서 여기 점 A와 점 B가 주어졌을 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거랑 이거 길이 같다는 게 아니고 거리의 합이 제일 짧을 때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보면. 그럼 얘는 여기 X축에 대해서 뭘 시킨 거였어? 대칭시킨 거죠, 보면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최소값 찾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에서 자, 여기 점 AP, 그다음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는 이렇게 찾는 건데 여기 제곱해주면 문제풀이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체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문제가 풀이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2차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어? 내분점과 외분점 관련된 게 있었죠, 보면요. 그치? 그치? 내분점. 그래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M 대 N으로 내외분하는 점은 X좌표, Y좌표 따로 해주면 된다 했었죠, 보면요. 그래서 얘 뭐 나온다 해서 내분점은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은 M 마이너스 N분의 MB 마이너스 NA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성질들이 있죠. 이것도 다 보셔야 돼요. 그만 이제 서영이가 아마 그 내심, 외심, 무게중심 같다라는 거 아마 잊어버렸으니까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계속 나오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외워야 돼. 제가 하는 것 중에 쓸데없는 거 없어요. 쓸데없는 내가 다 안 하잖아, 보면.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야. 꼭 다 외우셔야 돼, 보면. 수학 암기 과목이거든요. 공식 모르면 못 풉니다. 자, 이 다음에 뭐가 있었어? 무게중심 찾는 거 있었죠. 자, 무게중심도 좀 희한하게 뭐가 있었어? 좌표들 다 더한 다음에 얼마 나눠주면 된다? 3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게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면.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한 가지만. 자,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질 때, 자, 삼각형 ABC가 주어질 때에 대해서 증명은 따로 안 할 거야. 왜냐하면 풀어보면 나오거든. 그때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할게. 그 다음에 B와 C도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이 점을 점 P, 이 점을 점 Q, 그 다음에 C와 A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Q가 있다라고 얘기할게. 자, 여기 지금 보면 AB, BC, CA가 전부 다 내분점들의 B가 다 같아요, 보면. 이때 만들어진 삼각형 PQR이 되겠죠, 이거? PQR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ABC의 무게중심과 같게 됩니다. 무조건 같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 라는 거는 정말 간단한데, 얘를 A, B, C, D, E, F라고 둔 다음에 좌표 다 찾아가지고 무게중심 구하면 이거 세 개 무게중심 구하는 거랑 똑같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노가다로 대입해서 하는 거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B가 성립될 때는 무게중심이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면. 아시겠죠? B가 똑같이 성립해야 돼. 근데 여기 가끔 가다 보면 헷갈리는 게 여기 이제 2대 1인데 여기가 1대 2 됐어. 이거는 성립 안 합니다. A, B, B, C, CA 순서대로 이렇게 항상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똑같이 B가 성립될 때만 이런 공식이 나와요,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외워주시면 확실히 편하게 될 거고요, 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졸고나 이제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루즈해지거나 수업 진도 안 나가면은 그만큼 더 수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보면. 꼭 그렇게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보면 그렇게 많은데. 초지 약간 그렇네요, 보면. 엄청 그냥 많아져 버렸으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 보면 이때까지 시험 친 데 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런 것들 증명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하세요. 작년까지 내가 이거 문제로 줬었는데 어머 이거 흰머리 떨어진 거 봐라. 아휴, 나이답지 않게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난다. 누가 속을 썩여서 그런 건지. 자,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저번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자, y 이꼴 mx 플러스 n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였고, 종이 줬죠? 종이 줬죠? 못 받은 사람 있어? 그때? 없나요? 데산트, 데산트, 서울. 저 나이키 국가별 도시 수도별로 다 있는데, 타이페이, 서울, 재팬, 도쿄 이거 다 있어요. 한 6군데 있어 보면. 다음에 기회 되면 입고 오고 싶은데 옛날에 샀던 거여서 살이 쪄서 못 입어요. 네. 살 나중에 빼면 입고 올게요, 보면. 네. 최근에 샀던 것 중에 제일 맞는 게 그래도 타이페이. 타이페이 어디 수도죠? 타이페이? 타이완 수도죠? 우리나라는 대만이라고 불리는 타이완 수도가 이제 타이페이예요. 타이페이. 타이페이 가면 101층 빌딩 있어요, 보면. 102층. 올라가 봤거든요. 후덜덜해요. 진짜 오줌 쌀 것 같아요. 올라가면 무서워가지고. 진짜 개 높아요. 자. 사장님 추워? 왜? 102층 올라간 것 때문에? 어우. 가끔? 너 귀신 보거나 그런 거 아니지? 뭐야? 참고로 영캐쌤 귀신 보세요. 거짓말이죠. 저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캐쌤이 처음에 몇 년 전에 만났지? 7년 전에 8년 전에 만났나? 그때 이제 처음 학원 이제 하면서 같이 만났었는데, 원래 이제 계셨던 이제 실장분인데 제가 이제 새로 들어온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혼자 있는 거야. 근데 날 딱 보더니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 그 학원의 원장이 이제 인사시켜주러 데려갔는데, 그때 교무실에 영캐쌤 혼자 있었어. 근데 영캐쌤이 날 딱 보더니만 예? 하고 그냥 딱 그냥 하는 거. 좀 매정하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하는 얘기가, 현덕이 널 봤을 때 옆에 뱀이 있었다고. 뱀이 날 휘감고 있었대, 뱀이. 물어보세요, 나중에. 진짜 그랬어. 야, 만약에 자,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 뱀이었어. 뱀이 날 휘감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보질 못하겠대. 자, 여러분은 이제 다음 시간 가서 어떤 얘기 하시냐면, 뭘로 감겨져 있었냐고 물어봐. 그때 뱀이 아니 다르게 나오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아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몰라, 내 영어 수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회 되면 한번 여쭤봐. 딱 보더니만 내 몸에 뱀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봤다 그러는데 저는 못 믿겠어요. 전 못 믿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 옆에서 야, 네 옆에 뭐 있어? 막 하는데 뭐 있으면은 어때요? 외롭지 않고 좋지. 왜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내 어깨에 뭐 한 마리 지금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 어깨에 고양이 2마리가 있으시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 보면. 뭔 상관이야, 있으면. 얘네들이 내 어깨를 뭐 집 누르고 있어? 뭐야, 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자, y =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걸 1차 함수라고 얘기하고,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1차 함수 형태, 두 번째가 함수에서 y만 넘겨주는 방정식 형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방정식을 여러분 하다 보면은 방정식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방정식은 뭐뭐 이꼴 뭐다, 0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것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때 m을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y를 y 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m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정의는
좀 새로운 기호 썼죠.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이때 만약에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x2-x1분의 y2-y1, 즉 x1, y1, x2, y2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기울기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과 x축에 이루는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한다면 기울기는 뭐가 될 수도 있다. 탄젠트 세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탄젠트 0도, 30도, 45도, 60도의 값들 얘기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n은 y 절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함수에 대해서 상수항은 y 절편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x1, y1을 지나는 점에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뭐가 나온다 했어? y는 m 곱하기 x-x1 플러스 y1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돼. 뭐냐면은 이거 이해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얘가 좌변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y-y1 이꼴 m 곱하기 x-x1 되니까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 대신에 뭐 들어가고 x-x1 들어가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 y-y1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함수다 보니까 y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항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네. 헷갈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얘가 모든 m에 대해서 다 성립하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고 했냐면 m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y는 mx-mx1 플러스 y1. 여기 x1과 y1은 전부 다 상수로 나올 거야. 그럼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게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요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보면.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항되면 뭐가 나와요? mx-y-mx1 플러스 y1 이꼴 0 나오더라도 이거랑 어떤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보면.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녀석이 만약 식이 문제 이렇게 나와.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나와있으면 이게 뭘 뜻하는 거야? m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보면.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m으로 묶어냈을 때 x-x1 플러스 그 다음에 y-y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뭘 뜻한가? 넘어가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어?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가 0 돼야 되고 얘가 0 돼야 되니까 x값은 얼마가 되고 x1이 돼야 되고 y값은 얼마가 된다? y1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로 된 직선들을 모두 다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거야. x1, y1.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게 된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면. 아시겠죠?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면. 자, 그러면은 마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번 옆에 오른쪽에 있죠.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심화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얘는 뭐다라고 볼 수 있어. m에 관련된 항등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면 m에 관한,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m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의 개념으로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나 머리 많이 길었다. 새삼 느끼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문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y 이꼴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4라고 돼 있어요. 얘는 그럼 어떤 녀석이야? 기울기가 얼마고 3이고 어떤 점을 지난다? 1,4를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전개시키게 되면 y 이꼴 이제 뭐라고 하겠어? 3x 플러스 1 되니까 y 절편 얼마 된다? 1 된다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죠,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보면. 자, 뭐라고 할까? x 3x 마이너스 y 플러스 6 이꼴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간단하게 y는 얼마예요? 3x 플러스 6이니까 기울기 얼마고? 3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다?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얘는 항상 어떤 점 지나죠? 0,6이라는 점 지나죠, 보면. 이 당연한 얘기야, 보면.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자, 3x에서 3x 플러스 6에서 3으로 묶어줄게. 그럼 x 플러스 얼마가 나오겠어?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보면. 그럼 마이너스 y 이꼴 0 여기까지 되겠어요, 보면.
이거 두 개를 3으로 묶어주면 그럼 얘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어? 어떤 점을 지난다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보면. 마이너스 2,0. 그죠? 마이너스 2,0 지난다고 볼 수 있지. 그럼 하나 더 나가 볼게. 자, 그럼 여기에서 mx 마이너스 플러스라 아까 y 마이너스 6m 이꼴 플러스 9 이꼴 0이라고 돼 있다고 볼게. 그럼 얘는 간단하게 직선으로 보면요. 그냥 y 빼고 다 뭐 해주면 돼? 넘겨주면 돼요, 보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6m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워하지 말고 전부 다 이렇게 넘겨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인 형태가 y 이꼴 mx 플러스 n에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꼭 문제 어렵더라도. 자, 그럼 여기에서 m으로 묶어주니까 마이너스 m으로 묶어줄까? 그럼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9 나오니까 어떤 점 지난다? 6, 마이너스 9를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도 봐. 자, 분명 여기에서 봐봐. y 이퀄 m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라고 적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뭘 봐야 되지? x 앞에 개수 얼마예요? 1이에요.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무조건 1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없으면. 자, 그 다음 세 번째. 축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게. 이거 잠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Y축, X축 주어져 있고 원점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직선이냐면 Y 이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적어져 있을 때 이게 무슨 점이 될 거냐면 마이너스 1,0이 될 테고 얘는 어떤 점 되겠어? 0,1이 될 테고 만약 여기는 어떤 점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돼 있으면은 2분의 1이 나올 거야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1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1,2가 나올 테고 여기 2라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2,3이 나올 거야 보면. 되겠어요? 자, 이때 이 있잖아. 이 직선의 함수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x좌표랑 y좌표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식이야. 자, 함수 다시 기억해 볼까? 자, 함수 정의가 뭐였죠? 함수 정의 뭐였어요? 함수 정의. x와 y의 관계를 보는 식을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면. 관계를 보고 싶은 게 함수란 말이야, 보면. 그때 그 관계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게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거예요, 보면. 함수에서. 많이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함수라는 건 x와 y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x, y가 뭘 뜻하는 거냐? 어떤 점들에 관련돼서 x좌표랑 y좌표, 이 녀석들 두 녀석의 관계를 본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얘기냐면 x좌표랑 y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y좌표는 x좌표에 얼마 더하면 돼? 1 더하면 되는 거라고 보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x좌표는 y좌표에다 1 뺀 거죠? 왜? y좌표가 x좌표 1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y는 x 1 더한 거고, y도 x 1 더한 거고, y도 x 1 더한 거고, y도 x 1 더한 거란 말이야, 보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x, y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y라는 좌표는 x라는 좌표 얼마 더하면 된다? 1 더하면 된다. 라고 나오는 게 함수식이야, 보면. 원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불리는 함수라는 녀석들이 되어 보면,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어떤 것도 있어. y 이꼴 x 제곱이라는 녀석도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떤 뜻이야? 이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는 x좌표에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보면. 알겠지?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런 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 이 직선. 여기가 2라고 할게.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직선을 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2, 마이너스 2, 여기는 2, 1, 여기는 2, 2, 여기는 2, 4, 얘는 2, 4, 얘는 2, 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야, 보면. x, y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말이야, 이거? 이거 관계 뭐라고 얘기해? 없는 건 아니고 얘기는 할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이 점들의 관계, 이 점들의 x좌표랑 y좌표는 어떤 관계가 있어?
아, 여기 위에 있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얘는 뭐가 되겠어? 0, 2, 1, 2, 2, 3, 2, 4, 2, 그러니까 이 직선,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이 함수는 이 식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봤을 때 이 점들이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배우고 그냥 이 식을 그리는 방법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반대로 해야 돼. 원래 점을 다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많이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린 거 연습하는 거라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게 돼. 그러니까 자, 다시 원래는 관계를 보는 거야, 점들에 대해서. 그럼 이 점들을 봤을 때 얘 같은 경우 y좌표, x좌표 1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얘 같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y좌표, x좌표 제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빨간색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어떤 성질들을 가져? x좌표가 전부 다 어때요? 같잖아. 같잖아. x좌표가 전부 다 같잖아. 맞아요? x좌표 전부 같잖아. 모든 날 x좌표가 같잖아. y좌표는 전부 다 어때요? 다르잖아. 이게 뭔 말이라고 볼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성질은 뭐예요? 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정확하게 얘기할 때? 아니, y좌표는 진짜 지 마음대로 했는데 x좌표 다 똑같아. 그럼 뭐라고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관계를 물어볼 때. 관계, x좌표랑 y좌표의 관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왜? 왜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진짜 자기 마음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2, 3, 6, 4, 마이너스 5천, 4, 6, 1억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럼 함수 그래프도 안 그려져요, 보면.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x가 다 이로 똑같다는 건 보여. 지금 보면 여러분 눈에 y좌표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너네 이제 문제 못 푸는 거야, 이런 것들. 나중에 함수 문제들. 이러면 함수 문제 못 푼다고요. 이러면 관계를 물어보면 함수가 제일 중요해. 니네가 배울 때는 함수가 어떻게 되죠? 아니, 말 표현하는 게 어렵나? 아니, 관계 x좌표랑 y좌표가 어떤 관계,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이 직선의 성질 말고, 이 직선의 성질 말고 y축과 평행 또는 뭐 x축에 뭐하다고 볼 수 있어. 수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 이런 직선의 성질 말고 좌표의 성질 또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 y는 커진다. 이렇게 하면 작아진다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관계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내가 이걸 분명히 뭘로 표현해 줘야 돼? 이 녀석을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식으로 표현하려면 x랑 y를 적어야 돼, 보면. x랑 y를. 그럼 이 x, y를 적기 위해서는 이거의 점들의 성질을 말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야, 보면. 모든 수학들이 다 그래요, 보면. 수학은 이제 숫자로 생각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언어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보면. 여러분이 배웠던 언어들.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가능해져야 돼. 그럼 얘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 요즘에 재미있는 게 초지, 양지 이렇게 붙이는 거 되게 재미있어요. 지금 내가 몇 분 만에 얘기할 거지 잴 거예요. 그 다음에 양지 들어가서 또 잴 겁니다. 그 다음에 양지 애들은 다 들어요. 지금 너네는 못 듣지만 양지 애들은 다 들을 거야. 왜냐면 너네는 처음 수업하냐. 그럼 양지 애들은 대답할 때 초지는 더 빨랐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래, 애 빡쳐가지고 지네들끼리 합니다. 초지가 더 빨랐는데 하면 그러고 초지가 더 느렸는데 하면 역시 하면서 막 이래요, 보면. 뭘까요? 이거 못 찾으면은 이 다음 진도 나갈 필요 없어. 어차피 너네 다 틀려. 이걸 이해 못하면 뒤에 문제 못 풀어요. 물론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지 않아요? 아니, 이런 쉬운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겠냐는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니지. 이게 어렵나? 아니, 말을 던져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걸리면 될까? 내가 말했잖아. 시험이 아니면 틀린 거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왜 틀리는 걸 두려워해? 틀리면은 다음에 맞추면 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가지고. x가 1대 y는 다 성립이.
그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거의 근접했어. 일단 정확하게 얘기할게. X랑 Y랑 서로가 관계가 있어 없어? 서로가 없어요. 그럼 그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아니야. 항등식 아니고. 어떻게 항등식과 비슷한데 항등식 아니고. 이 표현을 알 줄 알아야 돼. X좌표랑 Y좌표는 어떤 관계다. 결론적으로 관계가 없다잖아. 그지? 근데 관계가 없다는 아니야. 왜? 관계가 없는 거는 진짜 완전 X가 전부 다 2가 되거나 하면 안 되거든 보면.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힌트 다 줬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경기도가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학력 꼴등됐다면서요? 제일 많이 떨어졌다며? 나 그거 봤어. 근데 나 그 작년부터 알긴 뭘 작년부터 알아.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보면. 왜냐면 지금 경기도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상하게 수업을 하죠. 이상하게. 아침 9시 등교한다든지 또는 석식을 폐지한다든지 뭐 일단 이상한 거 하고 있죠. 보면.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그 어떤 교육감의 세계망측한 발상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율활동을 많이 시켜야 된다. 야자는 하지 마라. 야자 하고 싶은데 못하고. 독서실 가기 좀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러니까 성적이 원래 떨어졌어요. 경기도가 더 떨어져 보면. 그러니까 보면 이유가 알 것 같아.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 학교에서. 그리고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안 만들어내줘요.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넓혀보려고 보면.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얘네들이 중요해. 그럼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보면은. 얘네들이 기본 바탕에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3가지. 국영수 뭔지 아세요? 국영수? 국어, 영어는 어떤 과목이야? 언어죠? 수학은 어떤 과목이에요? 수학이야. 그럼 제일 최상위 학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문 중에 제일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철학이라는 게 있어 보면. 철학이 뭐야?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보면. 그럼 생각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모든 학문들은. 그럼 생각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언어로 생각하는 언어학, 그 다음에 숫자 기호로 생각하는 어떠한 거, 수학, 그 다음에 사람의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문사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가. 그 3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옛날부터 원래 국어, 그 다음에 한문,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이 아닌 독서를 많이 시켰어. 인문사회학 같은 경우는 독서예요 보면. 이 3가지를 많이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지적 능력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보면. 근데 3번째 거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너네 한 2, 4학년쯤 되면. 아직 어리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니까. 이제 2가지 남았어. 국어랑 이제 뭐가 있어? 언어학과 수학 남았잖아. 근데 언어학과 수학을 없애요. 없앤 이유가 있어 보면. 없앤 이유가. 점점 줄인단 말이야 보면. 근데 그 학문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야 보면. 원래 예전부터. 옛날부터 지필목이라는 게 괜히 나왔겠니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라니까. 그럼 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보충하는 시간 늘어나죠 점점. 좋은 사람도 있겠지. 수업 안 하는데 아이 좋아. 오늘 수업만 안 하면 돼. 내일은 필요 없어.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를 다 했잖아. 결론적으로는 두 점은 관계에 있다라 얘기할 수가 없어. 두 점은. 그러니까 주좌표, X좌표랑 Y좌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데 아예 관계 없다라고 하기에는 어떤 성질을 가지잖아, 보면. X값이 같으면 Y값은 모든 실수를 합니다. 5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없는 건가? 신기초지는 넘어갈게요. 수업 진도 나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양지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Y값에 뭐라고 하시죠? 관계없이 X좌표는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시 Y좌표에 관계없이 X좌표는 2다. Y좌표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X좌표만 얼마가 되면 된다? 2만 되면 된다. 그래서 X = 2라는 직선이 됩니다. 되겠어요? X = 2라는 직선이 된가 보면. 알겠어?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선 하나 있네. 자, 이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나네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할 수 있죠?
x 이꼴 마이너스 1. 왜? x좌표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야. 근데 y좌표랑 x좌표 관계는 없어. 그러니까 y좌표 필요 없다는 얘기야. 대신에 뭐만 성립하면 된다는 얘기야? x좌표만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나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없냐면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함수라고 할 수가 없을까? y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물론 나중에 2학기 때 함수에 관련된 정의를 배우고 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지만 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표시하는 거냐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정식이라고 표시를 하게 돼.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직선, 이것도 직선이죠. 보면. 얘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직선을 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는 함수 외에도 방정식 형태로 표시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다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보면. 자,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는 방정식과 함수 중에 어떤 걸로 많이 쓰일까? 나중에 직선은 방정식 형태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게 돼요. 왜? 함수로는 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치자. 자, 얘 같은 경우는 y축에 수직해요. 근데 얘가 어떤 점 지나냐면 2,-3이라는 점을 지나.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직선은? 얘는 x의 값에 전혀 관계없이 y좌표만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된가 보면.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y 이꼴 얼마?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가 보면. 되겠나요? 자, 그래서 말하는 걸 잘 기억해.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의가 돼버려.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서.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보자.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 이꼴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야. 보면. 왜? x좌표들이 전부 다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x축의 평행한 직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y좌표들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y는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거. x축은 방정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x축은 y좌표들이 전부 다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됩니다. x축은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y 이꼴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가? y 이꼴 0이라고 나와 있으면 얘는 x축이다라고 보면 돼. 근데 흔히 뭐라고 착각할 수 있어? y축이라고 착각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된가? 자, 그럼 y축에 대한 방정식은 뭐라고 볼 수 있어? x좌표들이 전부 다 얼마가 되면 돼? 0 되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x 이꼴 0이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자, y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y축의 평행한 직선은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보면 그래서 x축의 수직,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보면.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은 식을 어떻게 적으면 된다?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x좌표들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x 이꼴 뭐 알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x축과 평행한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은 y좌표들이 전부 다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y 이꼴 뭐 베타 이런 형태로 적어주시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얘는 다시 얘기하면은 y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Hello. 다리 많이 나으신 것 같은데 다리 때문에 가신 거죠? 물리치료. 제가 손목이랑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스포츠 밴드인가 테이프인가 그거 샀었거든요. 그 색깔별 팔더라고. 파이준 소파람보. 그래서 거기 좀 5개를 샀어요. 색깔을. 그래서 내일 도착할 건데 아마 여름 목요일부터 아마 하나씩 하고 올 거예요. 손목에다가. 여기 뭐 찍찍 붙어져 있을 거야 보면. 제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수업하기 좀 힘들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샀으니까 나중에 뭐 붙이면요. 뭐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고 아파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함수는 y 이꼴 뭐가 나오면 되잖아. 근데 얘는 y가 있어. 근데 얘는 y가 있어 없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로 표현이 안 돼요. 함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함수로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할게. x축에 수직하면서
수직하면서 마이너스 3,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X축에 수직하면서 마이너스 3,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축에 수직이니까 이게 될 거 아니야. 그 무슨 좌표가 다 똑같아. X좌표가 다 똑같겠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Y축에 평행하면서 2,3이라는 점을 지나요. Y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X좌표가 다 똑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 X 이꼴 얼마? 2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되겠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여기 정도만 나올 거니까 얘는 여기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요, 그냥 직선, 즉 1차 함수를 뭘로 표현한다?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자, y 이꼴 mx 플러스 n이 1차 함수였죠. 이게 직선이었어. 얘를 넘겨주니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꼴 0이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어? 방정식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었군요. 자, 그때 m은 몇 차씩? 1차씩, y도 몇 차? x는 1차, y도 몇 차? 1차가 됩니다. 보면.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m과 y에 대해서 1차씩이 나오면 되니까 그걸 뭐라고 적어주면 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조건이 붙어야 돼. 자, y 이꼴 mx 플러스 n에서도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m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봐야 돼. 왜냐 1차 함수기 때문에 x 사라지면 안 된단 말이야, 보면. 자,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지금 보면은 좀 전에 보니까 A, B가 뭐가 조건이 들어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보니까 뭐가 나올 수가 있었어. x 이꼴 뭐? y 이꼴 뭐라는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들이 나올 수가 있게 돼. 그 말인즉슨 a와 b가 0이 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보면. 근데 대신에 뭐가 성립해야 돼? 동시에 0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만 0이 되는 건 관계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자, 2x-y 플러스 1 이꼴 0 되어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y 이꼴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야, 보면. 자, 그때 3x 플러스 7 이꼴 0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x 이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뭐예요? 직선이에요, 보면. 그럼 얘는 어떤 직선이야? x축 값들이 전부 다 같아 되니까 x 값이 마이너스 3분의 7 되는 모든 점들의 모임. 그래서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가 보면. 자, 그래서 얘는 x랑 y가 동시에만 0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보면. 동시에만 0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는 이런 거야. 아까 봤던 이제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이런 식이 필요했던 건데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고 전부 다 뭘로 바꿔서 문제 풀자? 1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 풀어주세요. 모든 문제를 1차 함수로 바꿔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대신에 함수로 바꿔줄 때 y 앞에 개수가 1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y 앞에 개수는 1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유형들을 정리를 해줄게요. 유형들은 오른쪽에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들은요. 두 가지만 적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보면.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선을 하나를 만들 때 몇 개의 점을 지나면 된다 했어. 2점을 지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면. 자, 그때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할게. 자, 이때 이 녀석의 좌표가 이게 좀 쉽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다 얘기할게. 자, 이 녀석의 좌표가 a, 0이고요. 이 녀석의 좌표가 0, b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무슨 절편? x절편, 무슨 절편? y절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게 되냐면 y 이꼴 뭐라고 할 수 있어? mx 플러스 n이라고 주어졌을 때 n 값이 바로 얼마가 나온다? b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n 값이 y절편이니까. 자, 그다음 x절편 찾으려면 y에다 뭐 대입해줘야 돼? 0 대입해줘야 돼. 그럼 mx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b라는 값이 나오니까 x 값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n분의 b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 이게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거든. 그럼 따라서 이제 m이라는 값은 뭐가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그죠? m이란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보면. 자, 이런 이유로 이 식은 뭐가 나오냐면 y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게 돼. 자, 이때 특이하게 이거 이렇게 돼서 보통 우리가 양변에 a를 뭐 곱해가지고 분모 없애주는 식을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양변에 b를 나누어 줍니다. 양변에 b를 나누어줘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 b분의 y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 나온다고 봐가지고 여기 넘어가면 뭐가 나온다?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되겠나요? 그럼 이게 어떤 식인 줄 알겠어? 이렇게 표현되면은 x절편 얼마? x절편 얼마? a, y절편 얼마? b라고 볼 수 있는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가 분명. 근데 이거 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서 잘 이해 안 가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자, 우리 x절편 찾으려면 y에다 뭐 대입해 줘야 돼? x절편 찾으려면 y에다 뭐 대입해야 돼요? 0 대입해야겠죠? 그럼 0 대입하면 여기 0 되면서 없어질 거 아니야, 분명. 그럼 여기 넘어가면서 x는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x절편. y절편 찾으려면 x에 0 대입하니까 얘 사라지면서 y는 얼마나? b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명. 자,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라는 게 x절편과 y절편을 표현하는 1차 함수의 형태가 됩니다, 분명. 자, 그래서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가, 자, 중요한 거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1 돼야 됩니다. 0도 아니고 다른 숫자도 아니고 항상 1이 되어야 돼요. 자, 이 녀석이 나타내는 거는 x절편이 얼마고? a고, x절편 a, 그 다음에 y절편은 b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녀석이 됩니다. 자, 3x 플러스 6y 이꼴 6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어요.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입니다. 무조건. 자, 이때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냐면 6으로 나눠버려요. 6으로 나눠주면 얘 얼마 나오죠? 2분의 x 플러스 1분의 y가 1 나온다. 아, 뭐 분의 x 플러스 뭐 분의 y가 1 나온다? 얘 무슨 절편? x절편. 얘 무슨 절편? y절편. x절편이 y절편 1. 그래서 어떤 식이 돼?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성립된 식에서, 자, 이 함수, 이 방정식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요. 알겠죠? 그럼 얘 넓이 얼마 나오고 있어? 직각이니까 밑변의 길이 2, 높이 얼마? 1.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1 나온다까지 볼 수가 있게 돼요, 분명.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녀석들이 좀 많아, 분명.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유형, 첫 번째 유형, 이런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 찾는 문제. 얘는 뭐 어렵지 않죠?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분명 x절편, y절편 잘 찾아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거지. 봐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가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때 x절편이 얼마가 돼요? x절편이 a가 되고 y절편이 b가 되겠죠. 높이가 얼마? b. 밑변이 얼마? a라고 말 못합니다. 왜? 이 좌표들은 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있게 돼요, 분명. 그래서 뭘 판단해줘야 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돼. 양수이면 그대로 뭘 쓰면 돼? 2분의 a, b를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음수면은 뭘 적으면 돼? 얘는 길이가 얼마? 마이너스. 얘가 음수면은 길이는 얼마?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삼각형의 넓이 s라는 녀석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x좌표, y좌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풀지만 이렇게 안 나와 있고 함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도 있어. 그때는 실제 x좌표, y좌표 찾아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바꿔가지고. 항상 꼭 이렇게 바꿀 필요 없어요. 꼭 이렇게 문제를 무조건 풀라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아 이게 이걸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뜻한다. 그리고 만약에 x절편이 얼마, y절편이 얼마인 직선을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x절편이 이제 3이고 x절편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인 직선의 방향 찾으래. 그럼 뭐 하면 돼? y 이꼴 얼마? mx 마이너스 6이라고 한 다음에 3,0을 대입하면 n값 나온단 말이야. 보면. 근데 이거 공식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3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y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라고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네. 되시겠죠? 뭐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것 같아, 보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문제 다 해야지 되는데, 일단 보자. 직선이 생각보다 쉬워요. 뒤에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앞에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면. 자, 문제 볼까요? 기울기 마이너스 4고 y좌표의 마이너스 3이다. y 이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자, 기울기가 3이고 2, 마이너스 4를 지났는데 그럼 얘는 뭐라고 적으면 돼? y 이꼴 얼마?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y 이꼴 m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답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그 다음에 y는 뭐라 해주면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개시켜가지고. 자,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 얼마 된다는 얘기죠? 탄젠트 60. 탄젠트 60도는 얼마예요?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y 이꼴 루트 3에 어떤 점을 지나요?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플러스 2가 들어와야 되고 플러스 루트 3이 들어오니까 y 이꼴 루트 3x 플러스 3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엄청 쉽습니다. 보면. 직선의 방정식 문제 나오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잘 안 나와.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세요. m값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 얘 항상 어떤 점 지날까? 얘는요. 얘 y좌표 있어? 없어? y좌표 없죠? 어떤 점 지나요? 원점 지나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원점 지나는 거야. 얘는 어떤 점 지나요? y좌표는 얼마예요? 1 나오죠. m값에 관계없이 y좌표 무조건 1 나오잖아. 그럼 얘는 어떤 점 지난다? 0,1 지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딱 보니까 뭐야? m을 묶어줘야겠죠. 보면 m 묶어주니까 뭐가 나오게 돼? mx-1 플러스 2 나오니까 얘는 항상 어떤 점 지나? m값에 관계없이 1,2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 되겠죠? 아니면은 뭘로 풀어도 된다 했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항등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다음 직선의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래. 여러분 앞에 그 1차 지필평가 칠 때도 나온 거지만 m값에 관계없이. 그럼 무조건 뭐예요? 항등식에 보면 그 항등식은 뭐예요? 오른쪽을 항상 뭘로 만들어줘야 돼? 0으로 만들어줘야 돼,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돼? 얘 같은 경우도 mx-m 플러스 2-y가 0 된다. m 묶어주면 얼마? x-1 플러스 y-2 이꼴 0 나와야 되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돼. 그럼 x가 얼마? 1, y가 얼마? 2. 그래서 1,2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항등식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거야, 보면. 물론 여기서도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자, 나머지 것들도 되게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얘를, 나머지 것들을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야겠죠. 그럼 얘는 뭐가 나왔어? y 이꼴 mx, 마이너스 mx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m으로 묶어놔야 돼. m으로 묶어내면 x가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뭐가 나온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어떤 점 지나요?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되겠죠? 네. 5월 달에 힘들어요. 중간 1차 지필평가, 특히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1차 지필평가를 친 다음에 5월 달 딱 됐는데 마음이 시순생숭해가지고 이제 놀죠. 학교 행사도 많고 보면. 그래서 놀다가 공부하려고 좀 펜을 잡는데 집중이 잘 안 돼. 왜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졸리니까. 그래서 하루를 놓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 잘 해주셔야 돼요, 보면.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점수 많이 떨어져.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처음 들어올 때도 얘기했었지만 성적이 처음엔 잘 나와요.
실제로 보면 중학교 때랑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근데 뒤에 2차를 치게 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월 달에 행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시험 언제 치는 줄 알죠? 2차. 언제 치죠? 7월 3월부터 치죠. 7월 3일부터 7월 3월이란다. 7월 3일 화요일부터 7월 6일 금요일까지 칩니다. 아, 초지는 7월 2일 월요일부터네요. 초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음에, 그 다음에 신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683번 볼게요. 자, 다음 직선이 두 점을 이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n값의 범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라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뭐라 얘기할 수 있지? 기울기가 m이고 어떤 점은 지나요?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은 지나는 직선이 돼버린가. 자, 그래프는 필수. 자, 마이너스 1,3 여기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1,3 기울기 m이야. 근데 여기 지나는 직선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n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이 녀석이 어떤 점을 지나, 어떤 점은 뭐 2,6이 되도록 하는 점 A와 6이, 그 다음에 3,1. 3,1 여기 정도 되겠다 보면. 3,1, 3,1 되는 B. 즉 AB를 어떻게 해야 돼? AB를 만나야 된대. 선분 AB야. 선분 AB야 만나야 돼. 그럼 그래프 그림 다 끝나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보면. 그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높이 올라갈 때가 언제겠어? A를 지날 때가 되겠지.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야. 만나야 되니까 보면. 맞죠? 만나야 되니까. 그럼 제일 내려갈 때 이렇게 되다가 쭉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B를 지날 때까지 내려가도 괜찮아.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찾으라고 돼 있어? m값의 범위 찾으라 했어. 여기서 m은 지금 뭘 뜻해요? 기울기 뜻하잖아. 그럼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어디야? 제일 클 때가 어디야? 마이너스 1,3에서부터 2,6까지의 기울기가 제일 클 때야 보면. 맞아요? x 얼만큼 증가해요? 3만큼. y 얼만큼 증가해요? 3만큼. 그 기울기 얼마 나오겠어? 1 나오겠네? 그럼 n값은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러면 얘가 쭉쭉쭉 내려갈 거 아니야. 지금 기울기 n값 구하는 거 아니야. 이 점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최소값 되겠네 보면.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에서부터 어디까지? 3,1까지의 기울기 찾아주면 돼. 그럼 x 얼만큼 증가하죠? 4만큼. y 얼만큼 증가하죠? 마이너스 2만큼. y는 증가하는 게 떨어져 버리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기울기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1. 즉 m값의 범위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n값의 개수 찾아서 이렇게 문제 나온 거야. 정수 n값의 개수 이제 몇 개 되겠어? 2개 되겠죠? 0과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보면. 풍산자 문제 되게 잘 돼 있어.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되게 잘 나와 있어 문제가.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볼 때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나와 있는 거야 풍산자가 교과서처럼. 자, 이 문제도 그래프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풀 때 선생님 언제 그래프를 그리죠? 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 아니 다 그려. 언제 그리는 게 어딨어. 딱 그려봤더니만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그럼 안 그리면 되지. 근데 해봤더니만 딱 답이 잘 안 나와. 그럼 그리는 거지 보면. 수학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5번 보도록 할게요. 85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거. 2번부터 볼까요? 2번 뭐가 되죠? x절편 3 얼마? 3분의 x. y절편 얼마? 마이너스 6분의 y 이퀄 1 이렇게 적어주면 끝 되는 거야 보면. 알겠죠? 이렇게 쓰면 돼요. 암기다 암기. 암기야. 자, 이 콤마이가 5,4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4,5. 자, x 얼만큼 증가해요? 2만큼. y 얼만큼 증가해요? 4만큼. 그러면 증가량은 2분의 4. 즉 기울기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떤 점 지나요? 2,1 지나죠? 또 4,5 지나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또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5를 하더라도 두 개의 값은 무조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되겠죠? 뭐 할만하죠.
오늘은 문제 좀 안 풀 거야. 되게 쉬워가지고. 그럼 저기 2번 뭐가 되죠? x제편이 y제편 반 2분의 x 플러스 8분의 y는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몸 안 좋아? 이 약 필요하세요? 저 원래 약간 저도 원래 약을 잘 안 먹고요. 고통도 잘 참아요. 그래서 맹장도 터진 다음에 2주 뒤에 병원 갔어요. 맹장 터져가지고 2013년도 2월 3일인가 아마 월요일일 거예요. 학원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쓰러졌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 아팠던 배인데 어느 날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졌어요. 옆에서 할머니가 부축해서 일어줍니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걸을 수 있겠어요? 예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병원 갔는데 맹장인 것 같대. 근데 맹장이면은 그때 맹장인 거 눈치 못 채. 맹장 걸리면 어디 아픈지 아세요 혹시? 보통 얘기한 게 이제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쪽에 맹장이 많이 위치했으니까. 근데 저는 맹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눌러봤는데 여기가 안 아파. 여기가. 그래서 맹장 아니고 다른 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 몇 군데 돌다가 나중에 한 게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맹장이 여기 터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가운데에서.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수술하고. 월요일 6시인가 수술하고. 그때 보호자로 이철민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 보호자하고 내 썩은 맹장을 보고.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10시에 퇴원해가지고 나가서 수업하고. 저도 그랬어요. 맹장 하면 병원에 얼마 동안 있어요? 요즘에 뭐 빨리 나오면 한 3일 정도만 있으면 돼요. 얼마 전에 고3하면 맹장 걸렸는데 화요일날 너무 이렇게 쑥 들어간 거 아니야? 심해 속으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 밑으로. 화요일날 수술해가지고 목요일날 퇴원하던데? 금요일날? 전 근데 48시간이 안 돼서 퇴원을 해가지고요. 누구는 그러죠. 미련하다고. 저도 몰랐어요. 제가 고통에 더진 줄. 좀 그래요 보면. 자, 687번 볼게요. 자, 두 점 A와 B를 잇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내분점 찾으라는 얘기죠. 약간 이제 꼬투리 잡는 거죠, 문제. 앞에 거 알고 있니라고 묻는 문제야 보면. 자, 0,1과 3,-2에서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점이야. X좌표 따라해볼까? M 플러스 N, 즉 3분의 MB 플러스 NA. 6 나오네요, 보면. 3분의 Y좌표 MB 플러스 A 나니까 마이너스 3 나오네요, 보면.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분점. 자, 그럼, 네, 왜요? 네? 그렇네요. 뭐라는 거야? 아니요, 해결됐어요. 정말? 2, 마이너스 1과 5,1이 지난 직선의 방정식. X가 얼만큼 증가해요? 3만큼. Y도 얼만큼 증가해요? 3만큼. 그게 3분의 3이니까 1 나오겠죠? 그럼 Y 이꼴 1에 어떤 점 지나요? 2,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3이다. 끝.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이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면. 마이너스 3, X절편 3, Y절편 마이너스 3. 이거 찾으라는 거야, 넓이. 그럼 3, 여기 길이도 얼마? 3. 그럼 넓이는 2분의 9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좀 이따 어떤 문제 나올 거냐면요.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애 속각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활용돼. 여기 기본이에요, 이거. 문제 안 나와요. 그냥 기본이야. 뒤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689번 보겠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요거 안 했구나. 어쩐지 아까 좀 찝찝하더라. 2개 있다 그랬는데 하나밖에 안 하고 넘어갔거든, 내가. 2개 있다고 했는데. 자, 유형.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참 이거를 벡터 배우면서 풀면 되게 쉬운데 나중에 이과 근데 양지밖에 기하를 안 배우니까 아쉽다. 배우면 되게 재밌는 건데 나중에 벡터 수업 따로 해야지. 시험 안 치더라도 알면 굉장히 편하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 간단합니다.
세점 ABC가 주어져 있을 때 AB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 같아야 돼요, 분명. AB의 BC의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세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주어져 있으면 AB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누구의 기울기? BC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또는 뭐 AC의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AB, AC, AB, BC, AC, BC가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 이제 따옴표를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글로 적을 때는요. 빠라빠빠빠. 아, 햄버거 먹고 싶다. 맥도날드. 오늘 저녁은 맥도날드가 24시가 어디에 있지? 중앙동 24시간인가요? 올타임인가? 중앙동이? 어디죠? 롯데리아는 먹기 싫은데 맛없어서. 맘스터치. 버거킹도 다 여기는 다 그거예요. 다 저기 10시까지예요. 맘스터치도 다 10시. 24시가 저기 롯데리아밖에 없어. 학원 끝나면 맘스터치 되고. 11시까지예요, 그럼. 저는 11시, 10시 넘어서 퇴근하니까.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포장. 네? 포장. 맥도날드 먹고 싶다고요, 저는. 아. 맥도날드? 부산역. 네? 아, 갑자기 맥도날드 옆에 가면 피자도 있는데 피자도 먹고 싶다. 두 개를 사요. 그 밑에 스타벅스 있는데 같이 커피 먹으면 맛있거든. 그리고 왼쪽에 가면 이제 팟타이 전문점이 있어. 되게 맛있어. 중앙동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신선 설렁탕 있거든요. 거기서 설렁탕도 맛있죠, 보면요. 거기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동해 참 지역 말하면 안 되지 이런 거. 되게 있어요, 보면 맛집들. 중앙동에 구석구석에 보면 되게 맛있는 데 많아요, 보면. 그 큰 데 말고 골목 안에 들어간 맛있는 데 많아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20살 되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골목 중에 이제 파전 중에 이제 중문 파전인데 맛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못 찾을 거야. 골목에 있어가지고. 안산에 은근히 맛있는 데가 많아요, 보면요. 아우, 배고프다. 자, 한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이 두 녀석의 기울기랑 이 두 층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개 기울기 구해볼까? 여기에서 여기 빼주면 x 증가량이에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1분의 여기에서 여기 빼주니까 2 플러스 a. 자, 여기에서 여기 빼주니까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 빼주니까 a 마이너스 c가 나옵니다, 보면. 되겠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넘겨주니까 3 넘겨주면 얼마? 6 플러스 3a. 마이너스 1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자, 그럼 4a는 마이너스 4a가 얼마? 마이너스 1 나온다. 굉장히 쉬운 문제야, 보면. 근데 저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유형이라고 적어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녀석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질문 있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세점 AB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점 A를 지나고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좌표 찾는 게 아니고 넓이를 2등분하는데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선생님 언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언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한 좌표를 찾거나 길이 찾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려주면 좋긴 해 보면.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 도형을 그릴 때 있죠. 삼각형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려. 좌표 평면상에서.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위치 상관없이. 상관없어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그렸잖아. 딱 보면. 문제 풀지도 않고 보면. 자, 그럼 여기가 점 A고 여기가 점 B고 여기가 점 C야. 자, 그때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 점 A를 지나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 2등분해야 된대.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 ABC의 넓이 2등분해야 된대. 그럼 얘 무슨 점일까요? 중점 되겠죠? 중점 되겠죠? 잘 가. 계속 저기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정신이. 어? 그러다가 진짜 영원히 위로 올라간다. 아니면 준범이처럼 뒤에 가서 서도 괜찮고. 아, 다리 아프지? 앉아서 해라. 어. 아, 다리 아프니까 아니면 저기 걸쳐서 하던가. 어. 저 의자, 책상에 걸쳐가지고 엉덩이 딱 대고 착착하게. 저 카메라 위치 좀 바꿔야겠어. 애들 지나갈 때마다 다 비춰가지고. 근데 바꾸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카메라 여기 위에서 찍을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저를 밑에서 보잖아요 보면. 근데 밑에서 보니까 내가 원래 그거랑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각도로 날 바라보고 있는 거야 보면. 제일 안 좋은 각도로. 물론 뭐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 근데 내가 너네들 볼 때 위에서 바라보고 있잖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네 볼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좋은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지 너네들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깜짝씩 놀랄 때 있어요 보면요. 강균이 이랬었어. 나랑 눈높이 맞아줬다고. 자 봅시다.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높이가 어때요? 같아요 보면. 무조건 이렇게 어딜 나누진 간에 이 삼각형의 높이랑 이 삼각형 높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넓이가 같아지려면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이게 넓이를 2등분하려면은 여기 점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D는 무슨 점이 돼야 돼? BC의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 A는 0,7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점 B와 C의 중점 D를 찾아볼까? 더한 다음에 2 나누면 되죠, 보면요. 자, X좌표 더해주니까 얼마 나오고? 1 나오죠? Y좌표 더해주니까 3 나옵니다. 즉, 0,7과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0,7은 뭐가 됩니까? Y 절편이 되죠? X좌표가 0 돼버리잖아요, 분명. 자, 그럼 X 얼만큼 증가해요? 1만큼. Y 얼만큼 증가해요? 마이너스 4만큼. 그 길이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Y절편 7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91번. 요딴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옆에 92번 한번 풀어볼까요? 92번. 다음 시간 목요일. 강균이 물리치료 얼마 받아야 돼? 기간? 알겠어요. 빠라빠빠빠. 아이씨 미치겠네. 시계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수능 때 시계 차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수능 때 수험장에 시계를 차고 갈 수 있어요. 단 아날로그 시계야 돼. 아날로그. 분침이랑 시침이 움직이는 시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는 안 돼요. 숫자로 표현되는 거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3 때쯤 되면은 시계를 타이머 워치 말고 그냥 아날로그 시계 하나 정도 장만하면 좋긴 해요. 보면 수험장 갈 때. 왜냐하면 고개 들면 컨닝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디지털 시계, 아날로그 시계 같은 거 들고 가면 좋긴 해요. 보면. 자, 점 A를 지나고 ABC의 넓이 2등분해니까 BC의 중점, 즉 D를 지난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점 D는 이제 4,-3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볼게. X 3만큼 증가하고 Y는 마이너스 6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Y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9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 3분의 1이고 y절편인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아까 얘기 드렸었던 문제죠. 보면요. 직선과 그 다음에 축으로 둘러싸인 보다 넓이 찾는 거야. 자, 그럼 y 꼴 기울기 얼마? 3분의 1x. 그 다음에 y절편 얼마? 2죠. 자, 그럼 얘 기울기를, 그래프를 그려줄게.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앞에 문제도 설명했었지만 x절편과 y절편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보면 x절편과 y절편 어차피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y 절편 얼마? 2 나오죠? x절편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6 나오나요? 보면 x절편 y값이 0 나와야 되니까 얘 마이너스 6 들어가야 됩니다. 보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과 2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얘 좌표 얼마? 마이너스 6. 여기 좌표 얼마? 2. 그때 이 함수와 기울기를 가진 함수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어디가 되겠어? 삼각형의 넓이 되겠죠. 밑변의 길이 얼마? 6. 높이 얼마? 2. 그래서 넓이는 6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쉽죠? 얘 같은 경우는요. 자, 9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식. 자, a분의 x 플러스 a 제곱분의 y 이꼴 1. 자, 그러면 공식 배웠죠? x절편 얼마? a, y절편 얼마? a 제곱입니다. 몰랐다라 얘기한다면 함수로 표현해주면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해? a 제곱 곱해줍니다. a 제곱 곱해주면 y는, 자, ax 플러스 y는 a 제곱 나오면서 y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나오니까 y절편 a 제곱. 그 다음에 0 되려면 a 값, x 값 a 해가 이렇게 찾으면 돼. 근데 아까 했던 공식 뭐였습니까? 공식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꼴 1 돼 있으면은 항상 여기가 1 될 때는 x절편이 a, y절편이 b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죠. 자, 이때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보면 양수 a 값, 양수 a래요 지금 보면. 그럼 x절편이 얼마? a, y절편 얼마? a 제곱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야. 이때 이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라는 거죠. 밑변의 길이 얼마? a, 높이 얼마? a 제곱. 그러면은 2분의 a 몇 제곱? 세제곱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넓이는 이 넓이가 4가 나오는데 a가 얼마 나온다? 2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되겠나요? a가 2 나옵니다. 되게 쉽죠? 이 공식만 알면 되게 쉬운 거야. 보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나온다. 아, x절편이 a, y절편이 b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저 몇 시죠? 이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내려고 했어. 오늘 2분 남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과제는 필수 확인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자, 요거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세수 ABC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을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세요. 직선이 지나는 4분면 구하래. 그래프 그리는 문제거든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 함수가 아니네? 함수로 바꿔줘야겠죠, 지금 보면요. 그럼 뭐라고 해주면 돼? by는 얼마?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얼마?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옵니다. 얘 무슨 절편? y절편. 얘는 기울기. a와 c의 부호가 다른데요. 아이씨, 답을 말해버렸네. a와 b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거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거죠? bc를 곱했는데 0보다 크다는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야. 자, 그럼 BC의 부호가 같으니까 B분의 C는 무슨 수예요? B분의 C는? 아니, B분의 C는 양수예요. B와 C의 부호 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Y절편이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음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A와 B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BC가 같은데 AC가 달라. 그러면은 A, B도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겠죠. A, 왜냐면 BC 똑같잖아. AC 다르면 그러니까 B랑 C랑 부호 같으니까 A와 B도 달라야지. 그럼 A와 B가 다르니까 B분의 A는 음수야.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는 뭐가 나오고 있어? 양수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주니까 너 기울기 양수 몇 사분면 지나요? 1, 3, 4 사분면 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주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프 그려주면. 자, y 이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에서 B가 0이래요. B가 0 돼버렸어. 그럼 이거 못 쓰지?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다시 들어가야 돼. 왜? 원래 식은 얘가 아니고 이 식이야. 그럼 B가 0 됐으니까 AX 플러스 C는 얼마가 된다? 0 된다. 그럼 X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A분의 C. 이게 어떤 녀석이에요? X는 좌표들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근데 AC의 부호가 지금 어떻다고 돼 있어? 같다라고 돼 있죠?
에헤, 아예 안 맞췄어. 이렇게 왜 이러면 내가 청개구리가 돼버려. 이게 글상 끌어들이는 소리에 차곡차곡 쌓으시면은 저는 맞히기 싫어요. 그래서 A와 C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자, 그래서 진화는 4분면은 몇 4분면이 되죠? 2 4분면과 3 4분면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